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12일 일요경마 15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경마장이 휴량이 들어갔기 때문에 15경주 서울경마장 단독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수가 좀 늘어났는데 편성은 굉장히 빡빡해요. 되는 마필드 혼전 경주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휴장 직후이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저배당보다는 역시 중고배당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또 우리 스타일대로 또 배당을 노리고 가는 경주가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면서 오늘 추천 경주는 신마 경주인 2경주, 8경주 그리고 후반에 10경주와 11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담드리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인데요. 이번 경주도 변수가 좀 많은 그런 레이스예요. 배당판은 1번마 라운 윌리엄스, 4번마 스틸러, 5번마 남쪽 나라, 9번마 한라대로, 또 12번마 비욘드 오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인기 마필도 인기 마필인데 이 보편권에 있는 마필들의 그 좋아진 컨디션을 감안해 본다면 이변의 여지가 좀 있는 레이스예요. 1번마 라운 윌리엄스는 그 데뷔전에서도 대기로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약하게 말씀드렸죠. 이 마필은 지난번에 늑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늑발 때문에 능력발휘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발주가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혈통이 아니에요. 힘으로 뛰는 전형적으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경도 또다시 발주가 발목을 또 잡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번 게이트라는 것이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라운 윌리엄스도 이거 못 믿는 마필입니다. 4번 스틸러는 좀 낫죠. 마치가 조금 왜소한 단점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스틸러는 그래도 앞선 공략에 나설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스틸러는 가능하고 12번 비욘드 오버도 지난번 데뷔전에서 입상을 차리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스가 의외로 잘 풀리면서 올라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막상 가려고 하다 보면 초반에 힘을 쓰면 지난번처럼 겉은 끝걸음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있고 따라서 이게 1번, 4번, 12번 다 빠져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보병은 두 마필입니다. 7번마 알렉산드로스와 10번마 골든스파크. 7번마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발주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역시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헤매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1000m로 줄어든 경주 거리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마필이죠. 거리가 길게 안 나오기 때문에 1300과 1000m에서의 경주력 차이는 분명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0번마 골든스파크도 데뷔전에서 무난하게 정을 해내는 그런 모습인데 골든스파크도 단거리에서는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한 차례 경주를 치러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훨씬 더 나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고 골든스파크도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혈통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선두권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7번마 알렉산드로스, 10번 골든스파크 이런 보병들을 가지고 충분히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신마 레이스죠. 오늘 박남규의 첫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액면은 좀 싱겁게 흘러갈 수 있어요. 6번마 윈트세븐, 1번마 해찬쌤, 주행하면서 기록이 1분 2초대이기 때문에 6번, 1번이 당연히 대기로 팔리겠습니다만 이 보병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액면적으로는 주행하면서 기록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대에서 많이 밀려있지만 혈통적 잠재력은 굉장히 높은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더풀 이불, 바람의 소리, 또 도끼 블레이드 이런 마필들이 이제 역시 인기마로 떠오르는데 그래도 인기 마필 중에서는 윈터세븐이 좀 낫죠. 기본적으로 혈통도 약간 좀 뒷받침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스피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갔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실전을 통해서 선행을 못 가면서 모래를 맞게 되면 또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윈터세븐이
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해찬쌤은 1번 게이트 2점 지금 지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은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9번 원더풀 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데뷔전에서 4차의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레이스가 상당히 좀 잘 풀리면서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원더풀 이블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안 팔리는 복병 한두를 진하게 노리고 합니다. 배팅의 중심으로 놓고 뭐 윈터 세븐이 일단 주력을 해야죠. 근데 이제 윈터 세븐이 그 몰에 대한 부담, 선행을 못 가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을 때는 복대복 막곤도 얼마든지 이게 엮일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최근에 신막 경주 치고는 이번 경주 편성이 굉장히 약한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수가 더 많죠. 보병마들에게도 얼마든지 선전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신마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1번마 천상기운, 7번마 명품축제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립니다. 여기에 뭐 2번마 대지의 새싹, 3번마 에브리싱 윈, 또 6번마 강산의 아침, 8번 베스트 보베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번, 7번의 대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마 청산기운 같은 경우도 일단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려서 선행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에는 9주 만에 나오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오늘은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는데 1번 게이트라면 천상기운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7번 명품 축제도 데뷔전은 부담은 있어요. 1300이라는 데뷔전인데 이 마필은 스피드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만 뚝심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1300의 데뷔전은 오히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져요. 스피드 한 1000m보다는 충분히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1300이 메리트가 있고 레이스도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명품 축제가 충분히 선의권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뭐 정계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고 또 뚝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선주로에서의 막판 한 발도 충분히 가능하죠. 따라서 1번마 천상기운과 7번마 명품축제 1번 7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6번마 메인 레이서, 8번마 새로운 캡틴, 또 7번 스피드 황룡, 뭐 4번마 마이더스 시프, 3번 수제비, 2번 대명 솔라. 출전 누수는 뭐 여덟 단촐합니다만 여섯 마필이 뭐 비슷하게 팔려나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메인 레이서가 인기 있는 마필인데 10주 만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나름 뭐 그 6번 게이트에서 최선을 다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메인 레이서도 뭐 축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말 눈꽃만큼 나와 보이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뭐 외곽 게이트에 다시 한번 포진이 돼 있는 조건이고 10주의 공백을 감안해 본다면 메인 레이서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관심 마필은 7번 스피드 황룡이에요. 스피드 황룡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그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충분히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지난 6월 2일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뭐 심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말 강축으로 얘를 빼고 사면은 안 된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 황룡이 능력 발휘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오긴 했습니다만 뭐 믿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그 로드맨이라는 마필을 가지고 UC 추천 경주로 가져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때 당시에 가자 뭐 제대로 맞춰 먹었던 그런 레이스인데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또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컨디션은 계속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거세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 거세를 하고 지금 8주 만에 나왔는데 거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 되는 마필인데 실전을 통해서 능력 발휘가 안 되다 보니까 거세를 하고 나왔는데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스피드 황룡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첫 입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십니다. 따라서 스피드 황룡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7번마 킹푸세, 6번마 썬볼트, 4번 말라카스, 5번마 백산 아일랜드, 또 2번마
낭만스타 이런 마필 팔리죠. 킹포스에는 1700을 뛰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1300으로 경주거리를 줄여서 나왔어요. 혈통대로 보면 1300보다는 1700이 나아요.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전에 뭐 3월 달에도 1300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킹푸스의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6번마 썬볼트도 지난번에 14주 만에 나왔던 그런 마필이죠. 이제 뭐 정상적인 출주 주기고 더군다나 6번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썬볼트가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이에요. 지난번에는 14주의 공백 때문에 선행을 가는 과정도 약간 힘을 쓰고 갔고 하다 보니까 또 대천의 사랑과 약간 경합성 레이스로 무너졌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지난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고 부담 용량도 역시 1.5가 빠져 있죠. 따라서 7번, 6번을 이번 경주 역시 어쨌든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뭐 5등급에 1000m다 보니까 역시 이번 경주도 발 빠른 마필들이 대가 많이 몰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판은 3번마 로만 블레이드, 5번마 스페셜 위너, 4번마 클린 플라워, 1번마 과천장사, 7번마 한일강자 이런 마필이 팔리죠. 로만 블레이드는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이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보여줄 걸음에 여력이 있고 선행을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지난번 승급전에서 한 차례 적응을 했다는 점에서는 로만 블레이드가 그래도 좀 입상권에는 근접한 그런 인기 마필이고 여기에 승급전을 갖는 1번마 과천장사, 7번 한일강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과천장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오늘 1번 게이트입니다. 마필이 계속해서 지금 힘이 차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이 있긴 합니다만 1번 게이트에서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 가능하죠. 전개적인 메리트도 있는 마필이고 한일강자도 지난번에 편성은 약했던 그런 편성에서 6마신의 약승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계속 지금 컨디션은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역시 공부를 가지고 나왔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역시 정상적인 출주주의이기 때문에 한일강자는 뭐 이번 경기 선행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마필은 따라가도 역시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승급전을 갖는 1번 가천장사, 7번 한일강자 이런 마필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2번마 대환마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갑니다. 여기에 10번마 브레고리, 4번마 두손왕자, 3번마 라운돌풍, 7번마 스트롱 러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2번마 대환마는 뭐 충분히 인정하고 갑니다. 2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역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서 낙승을 거뒀던 그런 마필이고 뭐 2세 마필이기 때문에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아요. 따라서 승급전이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환마 선전이 가능하고 브레고리도 역시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브레고리는 역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편성하고 이 편성하고는 좀 달라요. 따라서 브레고리의 대끼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두손왕자는 역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누네스 기수의 기승인데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브레고리보다는 그래도 두손왕자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큰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보병은 9번마 골드세븐이에요. 이 골드세븐도 11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컨디션은 근래 들어서 가장 좋아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조금 있고 또 1200이라고 경주거리가 늘어났다는 한계는 좀 있긴 합니다만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11주의 공백이 좀 무색하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는데 김유정 기수가 무리만 하지 않고 외곽 선의권에서만 차분히만 에이스를 해준다면 뭐 골드세븐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따라서 아주 큰 배당의 메리트는 골드세븐이 가지고 있다. 일단 대화만은 뭐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 막권은 두손왕자를 기본 막권으로 공략해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9번마 골드세븐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오늘 박남규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5번마 오제이 확답 중심으로 배당판에 돌아갑니다. 1번마 천몽, 2번마 피오레,
9번마 스토롱맨, 4번마 내가 끝판왕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 5번마 오제 학답은 어쨌든 뭐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해서 인기 1위로 부상이 된 그런 마필이에요. 물론 누네스 기수가 재기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제 학답도 지난번 편성은 그렇게 아주 썩 강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조금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물론 오제 학답을 무시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제 학답이 이번 경주 충만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도 인기 마필입니다만 보병권에 있는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이게 국산모 5등급 치고는 편성이 절대 강한 편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일단 뭐 컨디션의 변화가 워낙에 뚜렷한 그런 마필입니다.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잘 어울리고 레이스 전개적으로도 이번 경주는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모처럼 입상의 기회가 온 마필이 한도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복대복 막공까지 노리고 가는 오늘 두 번째 박랑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3번마 장산재패를 중심으로 해서 2번마 마희망, 4번마 광야불기둥, 5번마 온리고, 6번마 드림미스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 장산재패 같은 경우는 일단 선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2번마 마희망도 안쪽 게이트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희망의 선행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기적으로 보면 뭐 선행이 됐든 선위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역시 정기적으로 훨씬 더 낫죠. 따라서 페이스가 지난번보다 좀 느려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 이점을 뭐 10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마희망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9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제 정상적인 출주의 안쪽 게이트라면 뭐 마희망도 역시 경쟁력은 가지고 있고 광야불기둥이 아마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번에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광야불기둥은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아주 큰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7번마 당당한 여걸이에요. 당당한 여걸은 15주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레이스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당당한 여걸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두권 공략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뭐 최근에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전개적인 메리트 편성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뭐 당당한 여걸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장산재패나 마희망이 앞선의 공략에 나서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주 큰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7번마 당당한 여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10경주, 다음 11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그 10마들도 좀 출전을 했고, 해서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뭐, 배당판은 11번 아르고 로켓, 또 5번 핵 항공모함, 2번마 플라이 뮤닝, 4번마 로얄 페이버, 6번마 대상말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아르고 로켓은 지난번에 외곽을 가만 돌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약간 그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선행을 좀 강탈해 낼 정도로 이렇게 약간 외곽에서 무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입상을 지켜낸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래서 인기 1위 마필인데 이게 또다시 외곽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도 지난번보다 이 페이스가 훨씬 빨라요. 그렇다면 아르고 로켓도 장담을 할 수 있는 상은 아니지 않나 보여지고 핵항공모함 같은 경우도 1000m는 잘 어울리는 마필이긴 한데 지난번에 나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역시 기복을 보였다는 게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죠. 따라서 핵항공모함도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따라서 대기로 팔리고 있는 11번 아르고 로켓 또 5번 핵항공모함 나름의 다 약점을 이미 노출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동반 입상은 쉽지 않다. 잘못하다가는 뭐 두 마필 모두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비인기 마필 복병을 한두 과감하게 배팅의 중심에 놓고 복대복 막공을 역시 이번 경주는 주력 막공으로 중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오늘 박남규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성원 당부드립니다. 11경주 국산마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또 변수가 있는 그런 레이스죠. 배당판은 5번마 라운 앨리스, 8번마 스톰 라이커, 3번마 썬더마린, 7번마 화와 여장부, 안쪽에 2번 구름 손짓해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역시 앞선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구름 손짓해도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나아요. 1400보다는 역시 1200이 나은 마필인데 안좋게도 이점을 지니고 있는데 일단 발빠른 마필들이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선행을 얼마만큼 깔끔하게 가냐 아니면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좀 쉬어가는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임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구름 손짓해도 거리는 맞습니다만 역시 불안 요소가 있고 썬더마린도 승급자는 부담이 있죠. 선행 일변도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능력 발휘가 좀 쉽지 않다는 점, 또 안쪽에 구름 손짓대가 있기 때문에 썬더마린의 선행 가능성도 뭐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변수가 많아요. 라운 앨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산통 때문에 구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조금 현장에서의 컨디션까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기 마필보다는 역시 이번 경기는 떼복 박권, 복병들의 선전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정계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도 있고 또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도 역시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제 간량 마필을 역시 배팅에 축으로 놓고 복대복 막군까지도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뭐 제 스타일에 딱 맞는 그런 레이스죠. 단거리 경주 뭐 선행마가 뭐 결코 유리하지만 않아요. 취입마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고배당이 정말 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오늘 방랑규의 네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2경주 국산마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2번마 액톤시나, 6번마 미르파크, 5번마 캡틴 파워, 3번마 몬스터 퀸, 또 외곽이 10번마 한양공주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일단 넥톤시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부담 중량도 2kg가 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안좋게 게이트고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최근에는 내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넥톤시나는 뭐 충마를 놓고 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력 마건으로는 가져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은 좀 불안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3번마 몬스터킹과 10번마 한영공주입니다. 몬스터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 1700, 최근에 계속 1700을 뛰어왔던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 5월 달에는 역시 컨디션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앞선에서 주로가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추입이 잘 안 먹혔던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주로의 불리함이 좀 있었고 지난번에는 역시 외곽을 좀 돌면서 또 불량 주로의 또 불리함도 좀 있었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빠르지 않은 1700이라면 몬스터킨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10번 한양공주도 승급전에 경주거리가 1700으로 늘어난 부담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양공주는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레이스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외곽에서 충분히 선행까지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선행을 나서는 순간에는 뭐 승급전에 1700 쳤던 예능이지만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한양공주, 몬스터퀸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3경주 혼합 3등급 1700m 경주입니다. 2번마 골든블랙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갑니다. 3번마 스톱 네이비실, 1번마 황금비상, 9번마 우리가본, 4번 청운시대 이런 마필이 팔리죠. 엠면으로만 보면 2번 골든블랙이나 3번마 스톱 네이비실이 조금 앞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끼로 팔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2번, 3번의 대끼리에 뭐 쉽게 손을 대기는 쉽지는 않아요. 물론 골든블랙은 17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는 유리한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난 데뷔전 때 입상을 해서 또 그 다음 경주 연투를 해내서 그 다음 계속 인기 마필인데 역시 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점. 다만 17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는 또
약간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뭐 골든블랙을 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믿고 들어가기도 좀 아쉬움이 있고 스톤 네이비실도 마찬가지예요. 12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고 근본적으로 3월 31일 날 1700에서 입상을 해내긴 했습니다만 1700이라는 경주어리가 이렇게 아주 널널한 그런 마필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또 공백을 감안해 본다면 뭐 2번, 3번의 대길이는 뭐 쉽게 손이 안 가는 그런 레이스죠. 복병은 4번 청운시대예요. 청운시대는 1700으로 늘어나는 경주어리가 역시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뭐 2번, 3번 요 두 마필이 앞선에 나설 텐데 4번마 청운시대도 그 뒤에 선위권에서 붙이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정계적인 메리트도 있는 마필이고 또 1700으로 늘어난 경주어리가 오히려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2번, 3번의 대끼리 무리한 대끼리 승부보다는 4번마 청운시대 복병인 청운시대를 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4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7번마 토스콘 오바켓 중심으로 해서 6번마 킹즈 워리어, 5번마 역전의 우승, 4번마 레디칸, 3번마 스마트 파크 이런 말이 팔리죠. 어쨌든 토스콘 오바켓은 인정하고 갑니다. 뭐 편성이 워낙 약해요. 지난번에도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서 막판에 날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토스콘 오바켓 연투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킹즈 워리어 역전의 우승 뭐 대끼리 준대끼를 팔리는데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킹즈 워리어도 지난번에 말이 3착이지 착차는 뭐 2착 마인 이스트 팔로스랑 신맛이네요. 그리고 역전 우승은 역시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1800이라는 경주어리는 역시 불안하죠.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1800에 대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역시 3번마 스마트 파크예요. 승급자는 부담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역전의 우승이 선행을 가면 그 뒤에 선행권에 바로 붙는 뭐 정계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승급자이지만 편성은 강하지 않습니다. 부담 중량도 빠졌고 또 계속 컨디션은 좋아지고 있고 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정계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 스마트 파크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히 선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7번마 토스코 노바켓과 3번마 스마트 파크, 7번, 3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역시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5경주 1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혼연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8번마 장산파워, 7번마 천지가, 2번마 다이샨, 1번마 베스트가이, 3번마 젠터너리 이런 마필이 팔리죠. 젠터너리는 4.5kg의 부담중이 늘어났어요. 58. 1200은 역시 잘 어울리는 마필이긴 한데 58은 다소 좀 무겁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장산파워 가장 낫습니다. 이 장산파워도 1200으로 줄어든 경주어리가 굉장히 유리한 마필이죠. 따라서 최근에 1400에서 뭐 착순권 지난번에 최선의 3차이긴 하는데 12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뭐 장산파워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고 안 팔리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5번마 파워 비술과 9번마 올레이즈 위너입니다. 올레이즈 위너도 모처럼 단독 선행 편안하게 나설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죠. 뭐 지난번에는 1400이었고 1200에서의 선행은 그래도 아직까지 올레이즈 위너가 강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5번마 파워 비술도 12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파워 비술도 역시 1200에서의 막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지금 1200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빨리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리지널가 이끌어 나가는 페이스는 역시 빠른데 그렇다면 다른 선위권에서 붙이려고 하다 보면 역시 오버가 좀 될 수 있죠. 그러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5번 파워 비술의 막판 한 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1200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파워 비술 또 9번 올레이즈 위너 이런 비인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결코 그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레이스가 아니에요. 복병마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점 5번 파워비술 9번 올레이즈 위너 관심권에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